네, 종목 카운슬러 2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님께서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대신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9,800원에 매수하셨고요. 50% 비중을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요. 9,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 시청자님 매수가 대비 100원 정도 위로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갖고 계시면서 지금 언제까지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앞서서도 종가 얘기를 했었는데 마감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9,900원 오늘 마감가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토비스가 꽤나 전부터 좀 조명을 받았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먼저 장대진 부장님, 제가 성함을 헷갈렸습니다. 네. 제가 새로 오셔서 다시 자주 이제 이름을 부르게 될 텐데요. 오늘 장대진 부장님께서 토비스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카지노 모니터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크게 네. 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나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일단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 종목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지노 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카지노 모니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코텍이라든지 토비스 이 두 업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해서 사실 이제 카지노 업체들의 주가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카지노에 납품을 하고 있는 토비스나든지 코텍 같은 이제 카지노 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올라가는 후발주로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최근에 어떤 움직임만 보더라도 주가보다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자세히 좀 이야기 드리면요. 2007년 원래 카지노 모니터 회사를 출발했는데 2007년도에 휴대폰용 LCD 모듈을 제작하는 네오디스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 터치 패널 사업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저가형 터치 패널과 관련해서 저가형 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 모듈을 생산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LG 전자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LG 전자가 좋아지면은 이 업체도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1분기 실적도 굉장히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지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정도 증가를 좀 했고요. 그리고 신제품 커브드 모니터가 지금 이제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 커브드 모니터가요. 이 카지노 머신이죠. 머신에서 쓰이는 그 커브드 모니터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은데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 좀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네. LG전자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좀 조명을 받았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입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슈 부분에서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이 그 커브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좀 하나의 모멘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그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거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토비스가 얼마나 매출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2014년도 이제 예상은 현재 이제 그 4,950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12억 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순이익이 234억 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순이익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시가총액 자체가 1,5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300억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PER 10배 아래에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마다의 어떤 실적 추이도 괜찮습니다. 현재 쭉 보시면은 이제 작년 3월 달에 한 39억 정도의 그 순이익을 달성했었는데 이번 1분기에는 54억. 그러니까 예상치대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롯머신 업체들이 좋아지면은 카지노 업체, 슬롯머신 업체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 업체가 슬롯머신을 만드는 게 아니고 슬롯머신 업체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카지노 업체가 대량으로 대규모로 이제 사업장을 늘리거나 머신들을 추가하게 된다고 하면 슬롯머신 업체에 납품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 토비스라든지 코텍이라는 업체들이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1, 2 업체를 좀 보시면은 지금 1위 업체는 IGT라는 업체이고요. 45%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업체가
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리가 이제 14%인데요. 요 두 업체에 지금 이제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어떤 이제 매출의 슬로모션 업체의 이 두 업체의 이제 매출 신장을 보면은 점진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지금 모니터 패널 쪽이 굉장히 이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는 조금 전에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연간 달성은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에 부응을 할 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납품 쪽에 있어서도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 그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파라다이스나 다른 카지노주가 올라갈 때도 강하게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지금 시세를 더 내고 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도 시청자님께서도 그럼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이 제가 PER 10배 아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시가총액 한 1,500억 정도 되니까는 2천억 이상을 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뭐 전혀 뭐 지수하고 관련 없이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9,000원부터 해서 10,000원 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모습에서는 여전히 21선을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전 고점, 그러니까 작년에 9월부터 10월 사이에 이제 고점을 뭐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보는데요. 그래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 보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매물 소화한 다음에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12,000원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2,000원이라고 하면은 주가의 흐름상을 본다면 뭐 신고가를 치기 때문에 위쪽에 매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현재 10,000원 구간에서 1,500원 구간, 요 구간에서의 어떤 매물을 소화하게 된다고 하면은 빠르게 이제 12,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어떤 움직임만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고점을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뭐 9,000원 정도를 깨지 않고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9,000원 정도를 깨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흐름만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살짝 조정을 받고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고요. 내려가는 구간과 그 올라가는 구간이 비슷하게 이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9,000원만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12,0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일단 10,000원에서 예. 1,500원 그 사이에서 비중 조절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그것도 하나의 괜찮은 좀 생각인데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뭐 이분이 이제 9,8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고가를 따라가는 매매 패턴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9,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굉장히 고민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50% 비중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단기적인 어떤 이야기만 드린다고 하면은 네. 오늘 긴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갔던 부분들이 저가가 9,690원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탈한다고 하면 조금 비중 조절을 하셔가지고 다시 밑에서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오늘 10,000원 이상부터 10,000원에서 15,500원까지는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간에서의 어떤 매물들이 또 내일도 출하된다고 하면은 오늘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21선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21선에서 잡으시면은 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게 조금 높은 가격에 좀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게요. 조금은 아쉽습니다. 시청자님 9,800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10,000원에서 1,500원을 뚫어낼 경우에는 12,000원까지 목표가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밀려서 9,690원 깨진 경우에는 이 가격대에서 좀 비중 조절해서 최종 손절가는 9,000원. 물론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자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께서 혹시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게 되셔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또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토비스 전략이었는데요. 두 분 전략 모두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장대진 부장의 의견은 보유입니다. 12,000원 목표가로 제시됐고요. 손절가는 최종적으로 9,000원 제시됐습니다. 이재우 전문가 역시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는 11,000원이고요. 손절가 9,000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게시판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입니다. 5577님께서 이지 웰페어 사셨습니다. 11,200원 매수가고요. 20% 현재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지금 11,950원, 오늘 장에서도 조금 올라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수익권이십니다. 시청자님 일단은 축하드리고 지금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우 전문가님,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좀 주세요. 네. 일단 뭐 좋은 종목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뭐 전망의 이재표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는 조중이긴 합니다만은 또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복지 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아마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복지 규모가 매해 15%씩 성장을 하고 있고, 이지웰페어가 약 한 5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주가 실적 상향과 그리고 주가 상승은 기대가 되는 그런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기업체들이 실제로 이 선택적 복지를 채용하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는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장기 유망한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을 접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차트로 들어가시면은요. 일단 올해 3월 초중순경에 15,500원 고가를 찍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간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 추세대로 연결해 보니까 이번 마디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등의 목표치는 이 추세대 상단부가 걸린 자리 약 한 13,000원 정도, 13,000원에서 13,500원. 이 정도 자리가 이제 저항대가 되겠네요. 그 전까지는 딱히 뚜렷한 저항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니까 약 한 13,000원 권역까지는 추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차후에 이제 이 13,000원대를 뚫고 올라간다라면은, 충분히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재표는 15,000원 이상의 신고가도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13,000원 권역을 목표가로 설정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13,000원대에서 한번 절반 정도 익실현 하시고 나서 나머지 10% 정도는 그대로 보유를 원하신다라 하면 저는 15,000원 넘어서 신고가 흐름 16,000원, 17,000원 권역까지도 보유가 가능한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지웰페어 가격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13,000원까지 조금 더 노려보자라는 전략이니까요. 시청자님 수익 더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전화 주셨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신지요? 서울 반도체를 오늘이요. 네. 증권사에서 사라고 해서 41,150원에 샀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오늘 20% 샀는데요. 네. 그게 실적이나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할란가 몰라서 전화했어요. 그러셨군요. 기본적인 분석도 궁금하시고 또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41,150원 오늘 들어가셨군요. 좋은 선택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오늘 두 분 중에 한 분께 한번 진단을 들어볼 텐데요. 어느 분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장 부장님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장대진 부장님. 네, 예. 받아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실적 부분들이 궁금하다 하셨고 또 추가적으로 제가 뭘 이야기 또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잘 몰라가지고 오늘 예. 증권사에서 들어가라고 해서 20%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얼마나 갈라는지 도로 또 손절로 해야 되려는지 그것도 모르고 예. 실적도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 예. 그럼 제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게 단기 목표가고요. 그리고 예, 이제 예. 손절가, 그리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LED 업체들은 장기적으로는 가는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주식을 하실 때 이 가는 방향이 아니냐를 갖다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목이 고평가가 됐느냐, 저평가가 됐느냐를 따지셔야 되는데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올해까지 좀 오르다가 결국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니까는 결국 이제 실적 성장성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좀 이 속도가 느리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요. 전반적으로 이제 좀 부진하지 않나, 생각보다는 예상보다는 부진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서울 반도체 시가총액이 2조 3천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올해 1분기에 이익냈던 부분이 이제 117억 원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제 더 많이 이익을 내서 적어도 뭐 6, 700억 정도 이익을 내야지 주가 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진한 흐름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수출도 하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은 이 제품 가격, 우리가 뭐 달러를 팔아가지고 원화를 바꿔야 되는데요. 이 원화를 바꿨을 때의 어떤 이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최근 증권사에서는 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예상보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부진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최근 들어서의 어떤 모습들도 보더라도 이 계속적으로 기관들은 매도 매수를 반복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뭐 지켜봐야 되기는 지켜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타이밍이 조금 이제 아쉽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현재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현재 적어도 이제 뭐 5일선, 21선, 60일선, 적어도 21선, 60일선을 위에 있으면은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좋은 모습들이 보이는데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할 때는 좀 매도를 하는 자리인데 그 부분에서 좀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이제 이 터닝을 하고 나서 샀으면 좀 안심이 될 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뭐 기간적인 어떤 조정을 좀 거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유 얘기는 드리겠는데요. 적어도 이번에 짚었던 가격, 이 부분이 이제 36,000원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36,000원 정도를 깨지 않으면서 주가는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깬다고 하면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깊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서는 1분기보다 훨씬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연간 실적에서 목표한 가격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0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습들을 보면은 뭐 61선에서 부딪혀서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며칠간은 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아쉽지만은 주가의 흐름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가 자체는 한 44,000원 정도, 그 위쪽에는 굉장히 매물이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 매물이 치고 내려왔을 때는 1분기 실적의 어떤 실망감,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4,0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일단 이익 실현을 하시고 그 이후에 2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밑으로 36,000원이 깨진다고 하면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사시고 또 이렇게 바로 전략을 듣게 되셨는데요. 좀 많이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앞으로 꾸준히 좀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서울반도체였습니다. 전략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게시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724님께서 솔로에타 사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8% 넘게 좀 밀렸네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29,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지금 오늘 종가가 24,800원입니다. 자, 이재호 전문가님, 이거 사흘째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8%나 하락을 했어요. 왜 이런 네. 건가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빠진 종목들은 뭐 계속 빠지다 뭐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뭐 안타까운 현상인데, 솔레타가 1분기 실적은 뭐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것 같고요. 정년도보다. 그리고 2분기도 역시 이제 전년 동기 대비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에타가 그동안에 신규 상장된 다음에 가장 큰 좀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벤처 캐피탈 물량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계속적으로 실적 성장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뭐 이 물량이 출해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하고서 주가의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갔을 텐데 뭐 2분기까지는 실적 뭐 하향 전망이라든가 또 최근에 IT 쪽이 굉장히 IT 부품,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들이 굉장히 뭐 장기간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물리면서 주가가 또 이제 뭐 기관의 매도, 벤처 캐피탈 쪽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까지 그 실적이 좀 감익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지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 예상 실적 대비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뭐 낮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뭐 소극적인 부담만 해소가 된다면 또한 빠른 반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싶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29,000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뭐 장대음봉이 나오고요. 어디서 하락이 멈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0% 정도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적으로 벤처 캐피탈 물량이 다 그 소진이 되고 어느 정도 매도가 뭐 진정이 된다라면은 발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비중이 높다라면 이런 부분을 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10% 정도 매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물량을 매도도 하지 마시고 매수도 하지 말고 그대로 이제 홀딩 하시면서 일단 어디서 하락이 멈추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로 들어가면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3만 거의 5천 원 근처에서 아마 2만 7천 원까지 빠졌고 살짝 반등 중 또 빠져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2만 4,800원까지 빠졌으니까 현재는 하락이 멈추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공포스러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급락이 더 나와서 만약에 이게 2만 2천 원 정도까지 한 뭐 2만 8, 9천 원 정도에서 2만 2천 원 정도까지 수직 급락이 또 나온다라면은 여기서는 하락이 최소한 반등이라 하더라도 반발력을 빠르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22,000원 정도 전후에서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락이 멈추고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단봉의 캔들이 형성되었을 때는 한번 매수 10% 정도 더 추가가 가능하겠다. 그럼 단가도 낮춰지겠죠? 그리고 반등 들어왔을 때, 자, 지금 한 26,000원 정도 권역을 반등의 목표치로 보면서 거기서 10% 정리, 매도하는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간에 솔로에타는 아무리 기업 내용이, 좀 충실하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기술적인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을 인정을 하시고, 현재 자리에서는 추세를 전환을 예측을 하면서 비중을 많이 실어서 그냥 무조건 홀딩한다? 이건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을 참고해 가시면서 발빠른 대응을 한번 10% 정도는 감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 것 같을 땐 어떻게 좀 손절가를 세워주셔야 되나요? 만약에 22,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하락이 멈추지 않고 추가 하락이 더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22,000원 혹은 오버시중 나오면 21,000원 정도에서 하락이 멈추고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 정도에서 슬슬 이제 매수를 추가 매수 한 10% 정도를 더 들어가신 거고요. 추가 하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대로 이제 관망하시면서 이 하락이 멈출 때가 기다리는 거고요.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은 손절가는 무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가 매수 자리와 그리고 패턴들을 정리를 해드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22,000원 하락세가 좀 멈출 경우에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해서 26,000원에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입니다. 솔로에타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종목 진단 2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3부 이어가겠습니다.